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도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위믹스와 드레이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레이코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드레이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장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월 22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11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잡아내려고 하겠지만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동성을 잡으려면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겨야 됩니다. 근데 제롬 파월의 경우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죠.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되고 경기 둔화도 고려해야 되고 고용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해도 곧바로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고, 시중에 풀린 돈을 보다 일찍 걷어들이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롬 파월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갑자기 잡아들이게 되면은 경기가 무너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 내 고용 문제, 코로나 문제, 그리고 원자재 폭등 문제, 그리고 오펙의 원유 증산 문제,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단번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성도 갑자기 줄이면은 미국 경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갑자기 금리 인상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인 금, 그리고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는 이유는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시세 분출, 비트코인이 견인하는 알트코인 불장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3개월, 1개월, 1주 모두 상향 추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더 조정 후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일 차트를 봐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트코인 이후로 가장 ETF 승인 날 확률이 높은 코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토큰 포스트의 이진우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의 비트코인 ETF가 거래 첫날 약 940억 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2021년 10월 23일 미국의 세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첫날에만 약 310만 주가 거래됐다고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를로 플리오 전 미국 SEC 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선물 ETF 역시 승인하게 될 것이다. 그는 SEC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 기반 ETF를 허용한 것처럼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과정도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일개 개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카를로 플로리오라는 사람이 미국 SEC 전 위원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SEC 전 위원이 봤을 때 법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 SEC 전 위원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슬라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스페이스X 로켓을 짓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나 실리콘밸리 기술자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일론 머스크 소유의 회사인 테슬라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페이스X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는 도지를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지가 사람들의 암호화폐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이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도지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본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지 코인을 내가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트윗을 보게 되면은 시바이누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헤이 일론 머스크, 너는 얼마나 많은 시바이누 코인을 들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는 시바이누를 들고 있지 않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낮추고 블록 시간을 줄이고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이어 2로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레이어 1에서 이러한 블록 시간, 수수료, 블록 크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은 얼마든지 도지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이. 도지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를 줄이고 블록 크기를 늘리고 트랜잭션 속도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도지코인의 때, 그 때가 온다면은 정말로 도지코인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트윗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간에 좀 불안해 하셨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버린 것은 아닐까, 시바인으로 밀어주는 건 아닐까, 플로키는 밀어주는 건 아닐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때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부터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한 거를 생각해보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이 채택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투표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윗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낮추고 블록 시간을 줄이고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일론이 언급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면은 정말로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서 도지코인이 사용될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 한번 뛰어가면은 여러분들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 알죠? 그때 되면은 개 목줄도 못 잡습니다. 엄청나게 달려갈 거니까 도지 홀더분들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지지하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위믹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고 드레이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좋다라고 봐요. 10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장형국 대표가 한 말들을 일축해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회사,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에서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위믹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의 이 시세적인 반등이 10월 22일 이후로 또 엄청나게 거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주총회에서 장형국 대표의 발언을 통해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10월 28일 날 있죠. JP 모건 앞에서 장형국 대표가 NDR을 합니다.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그 기업 설명회에서 장형국 대표가 주주총회 때 한 말을 똑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 모건 측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장형국 대표가 한 사업의 기반에는 위믹스가 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정말 기관급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내려갈 때마다 사가지고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NFT 마켓이 열리기 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사고 팔고 개수를 늘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고 파십시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 팔면은 개수를 못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은 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레이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1년 10월 3일에 드레이코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드레이코의 가격은 4위믹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니까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욕을 얼마나 하든지 욕을 정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드레이코의 물량을 보십시오. 660만 개입니다. 지금 드레이코의 물량은 1500만 개예요. 즉 이때보다 드레이코 물량이 2배 가까운 수치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위믹스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교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 이러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레이코의 단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라 함은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 저는 10월 28일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10월 28일 날 장영국 대표가 JP모건 앞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기업 설명회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 이번 임시주주총회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임시주총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어요. 장영국 대표님, JP모건 NDR 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장영국 대표가 뭐라 답변을 했냐면은, 임시주총 때 했던 말을 뭐 그대로 하겠다. 기업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시주총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업,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어요. 임시주총 때. 즉 임시주총 때 한 말을 JP모건에 가서 또 한다면은 위믹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환비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JP모건 NDR이 이미 위믹스 가격에 선반영되었고, JP모건 때 위믹스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드레이코의 가격 상승을 꾀할 만하다라는 거죠. 11월 2일 날 엑스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JP모건 때문에 위믹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선반영되었는가를 놓고 따져봤을 때 내 생각에는 JP모건 이후로 위믹스가 더 올라갈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위믹스를 들고 계시면 될 것이고, 아니다, 이 위믹스의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JP모건 뉴스는 이미 위믹스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드레이코를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기적인 관점으로 드레이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1월 2일까지 드레이코는 한 350만 개 더 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코의 유통량은 1900만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관건이 뭐겠습니까?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람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야지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크게 생길 것이고, 드레이코의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드레이코의 가격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일단 11월 2일 모든 드레이코 홀더들이 11월 2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 날 드레이코의 매수세가 셀 것인가, 매도세가 셀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세가 더 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레이코의 물량을 다 받아내려면은 지금 한국인들이 드레이코 물량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드레이코 물량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바로 해외 유저들이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해외 유저들이 이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인게임 내에 다양한 유저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을 때, 그리고 유튜브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 조회수를 따져봤을 때, 우리 생각만큼 외국인 유저들이 드레이코 스테이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 날 저는 매도세가 더 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구대님은 드레이코의 상승을 언제로 보시는데요, 그럼 대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드레이코 NFT 마켓이 열려야지 비로소 드레이코에 대한 외국인들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드레이코 스테이킹으로 풀리는 아이템들 있죠. 그 아이템이 언제 풀리는가 기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게 되면은 이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 공식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스테이킹 기간이 대략적으로 20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뭡니까? 11월 2일 날 스테이킹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아이템이 시중에 풀리려면은 적어도 2주 있다가 낙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많은 외국인들이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누군가 그 아이템을 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낀 누군가에게 내 캐릭터가 죽었을 때 비로소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한 존재, 엑스드레이코 거래소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2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세가 더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1월 14일 NFT 마켓 출시 이후로 외국인들의 드레이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1월 2일에 드레이코의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드레이코를 사시면 되시고, 아니다 11월 2일에 드레이코 매도세가 더 거셀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위믹스를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장은 뭐냐, 그냥 위믹스만 들고 계십시오. 굳이 뭐 위믹스 원래 내에 있는 토큰들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변동성을 안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패치 때는 드레이코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드레이코의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비를 보았을 때요. 근데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불법 프로그램들 판치고 핵유저들이 계속 판치고 있어요. 즉 지금 당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레이코는 앞으로 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르포 글로벌이 행동을 취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위믹스 월렛 내에 있는 토큰들은 장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위믹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위믹스 월렛 내의 토큰들은 결국엔 교환비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결국엔 위믹스를 거쳐야 돼요. 즉 상승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플랫폼 토큰인 위믹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개별적인 게임 토큰인 뭐 드레이코, 주안시,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 위믹스죠. 플랫폼 토큰으로 쓰이는 거 위믹스죠. 즉 위믹스 시세 분출로 인해서 원래 내에 있는 토큰들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뭐 도지코인 장투하고 뭐 바프 장투하고 비트코인 장투하고 이거는 됩니다. 근데 월렛 내에 있는 토큰들은 장투할 수가 없어요. 위믹스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교환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 앞전에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네이도 장투하면 올라갈까요? 하시는데 장투하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마약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정신적인 위안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객관적인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토네이도 물렸어요. 장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댓글에 토네이도 장투하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월렛과 위믹스와 위믹스 월렛 내 토큰의 이해관계를 좀 따져보게 되면은 이 토큰은 너무나 위험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믹스만 들고 가시는 것을 저는 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내에 위믹스 스테이킹 이야기가 나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교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드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 글로벌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코에 대한 실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세 분출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엑스드레이코 거래소가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풀릴 드레이코의 물량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백서에도 명백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게임 내 토큰은 게임이 잘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미르포 글로벌 무척이나 잘 되고 있죠. 동시 접속자 수도 80만 명이고 앞으로 서버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드레이코를 사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인게임 내에 흑철을 소모하는 콘텐츠가 후반 가면 후반 갈수록 더욱더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코가 올라갈 만한 시기도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과연 위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맨날 위믹스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코 홀더분들 입장에서도 위믹스와 드레이코의 관계, 위믹스의 시세 분출, 그리고 11월 1일 매도가 많을 것인가 매수가 많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해보고 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믹스가 더욱더 우세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하시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